거리에 나가면 보이는 무수히 많은 점포들. 하지만 가끔은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이쪽에도 보이고 저쪽에도 보여서 의아하셨을 텐데요.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된다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부동산 운영에도 법칙이 있답니다. 다방면의 지식을 통해 건물부터 토지까지 부동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현명한 부동산 운영을 도와주는 부동산 컨설턴트. 지금 만나보실까요? 좋은 집이나 건물을 구비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 오늘 직업을 만나보신 후에는 잠시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는 아니지만 최적의 비용으로 최고의 부동산 자산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직업, 부동산 컨설턴트. 해박한 지식으로 현명한 부동산 자산 운용을 돕고 나아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부동산 컨설턴트를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의 한복판.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모두가 퇴근 후 집으로 향할 시간인데 대체 이 시간에 이곳에서 뭘 하는 걸까요? 이때 맨눈으로 도심 곳곳을 살펴보는 한 남자를 발견. 혹시 주인공 아니세요? 불철주야 발로 뛰며 일한다는 박원순 부동산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최대의 어떤 효용 가치를 만드는 어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리고 자문하고 서비스, 부동산의 서비스를 어떤 개발의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세무나 법규,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에 대한 어떤 토탈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곳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상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상권은 야간에 봐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상권 분석을 많이 합니다. 20여 년간 야간에 영업하는 점포 수와 유동인구를 통해 상권 분석을 했다는 원순 씨. 과거와 다르게 이제 어디서든 24시간 운영 점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그 24시간 영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게 된 동기가 김밥천국이 2000년 초부터 24시간 영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24시간을 영업을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어떤 임대료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어떤 시기적인 어떤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24시간 영업을 많이들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날 원수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 종로에 있는 그의 회사를 찾아갔는데요. 마침 전날 분석한 상권을 토대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종합 컨설팅으로 발전 중인 부동산 컨설팅.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건 옛날 이야기라는데요.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상권 분석, 그다음에 MD 구성, 정보, 취합, 또 분석, 이걸 각 어떤 파트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컨설팅은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의 영역을 벗어나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데이터된 어떤 상권 분석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좀 이득을 받으셨다고 사무실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고 전화 주시고 그럴 때 많이 좀 보람도 느끼고. 부동산 투자의 최대의 적은 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인데요. 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정보를 활용하는 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눈과 귀를 열어놓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한 증권회사에 소속돼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가 봤는데요. 강단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강의에 열중인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알려주는 이승철 부동산 컨설턴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네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부동산 자산에 관해서 고객분들의 관심도 되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영업직원분들께서 고객분들을 응대할 때 이 부동산 관련 자산들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또 고객분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이 같이 융합되어 가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단순히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고객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또 특히 종합자산관리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역량을 좀 배가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세미나들은, 또 교육들은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료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이 자료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고, 또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정부의 정책 얘기도 좀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거나 교육을 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기본. 고객들의 관심까지 파악해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부동산 컨설턴트의 업무입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부동산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그 금융자산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고객분들께 컨설팅을 하더라도 단순히 부동산 자산, 또 금융자산, 또 효과적인 자산 배분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좀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다각적인 좀 검토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게 그 성격상 답을 확실히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또 시시각각으로 좀 변화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토의도 좀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승철 부동산 컨설턴트. 그는 어떤 계기로 부동산 컨설턴트를 직업으로 갖게 되었을까요? 좀 다양한 분야를 지금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회사를 좀 많이 바꿔보고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컨설턴트는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대학에 부동산 학과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학을 나오면 어느 정도의 이론을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부동산 컨설턴트 아마 민간 자격증을 갖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것이 있다는데요. 사실은 이 학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면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관련 자격증도 상당히 입사하실 때는 도움도 좀 많이 되실 거고, 특히나 금융권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좀 해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에 관련된 부동산과 금융의 어떤 믹스적인 부분들도 준비를 많이 해두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개발의 타당성을 논해 현명하고 알찬 부동산 자산의 보유와 매매를 도와주는 부동산 컨설턴트. 이 부동산 컨설턴트와 관련된 대학의 학과로는 부동산 학과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창업과 마케팅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학과는 아니지만 외식 창업학과, 마케팅학과 등의 전공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와는 분야가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부동산 매매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지금 부동산 컨설턴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